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여러분한테 띄워줬다면 그건 여러분이 평소에 꽤 괜찮은 걸 보고 다니신다는 거니까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2026년 5월 13일 소셜미디어에 사진 한 장이 올라옵니다. 사진 속에는 일론 머스크랑 엔비디아 CEO 오젠슨 황이 나란히 앉아 있어요. 배경이 좀 심상치 않죠. 창문 밖으로 구름이 깔려 있고 좌석 배열이 일반 여객기랑 다릅니다. 네, 에어포스 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는 그 전용기 안에 일론 머스크랑 젠슨 황이 함께 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진에 누군가 댓글을 달아요. 어? 그러면 에어포스 원에도 스타링크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직접 답장을 씁니다. 딱 한 단어. 엽. 끝이에요. 설명도 없고 보도자료도 없고 공식 발표도 없어요. CEO가 소셜미디어에 응 한마디 했는데 그게 전 세계 뉴스가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자, 에어포스원이 어떤 비행기인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에어포스원은 특정 기종 이름이 아닙니다. 미국 공군 항공기 중에 대통령이 탑승한 순간 그 항공기의 콜사인이 에어포스원이 되는 거예요. 현재는 보잉 VC-25A 두 대가 전용기로 운용되고 있고요. 이 항공기들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지휘소입니다. 대통령이 어디에 있든 미국 정부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통신 시스템이 핵심이에요. 핵전쟁 상황에서도 끊기지 않아야 하고 적대국이 신호를 추적하거나 방해에도 버텨야 하고 태평양 한가운데를 날고 있어도 국방부랑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에어포스원이 갖춰야 할 통신의 기준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기존 기내 인터넷은 이 기준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기존 기내 와이파이는 대부분 정지궤도 위성, 즉 지구에서 약 35,800km 떨어진 위성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 지연속도 흔히 레이턴시라고 부르는 게 600mH에서 800mH 수준이에요. 쉽게 말하면 뭔가를 누르고 반응이 오기까지 약 0.6에서 0.8초가 걸린다는 건데 일반 영상 스트리밍도 버벅거리고 화상통화는 거의 고문 수준이죠. 거기다 대양이나 극지방처럼 위성 커버리지가 약한 구간에서는 아예 신호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스타링크는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정지 궤도가 아니라 저궤도 지구에서 약 550km 높이의 수천 개의 소형 위성을 뿌려놓는 거예요. 거리가 엄청 가까우니까 지연 속도가 확 줄어들겠죠? 실제로 스타링크 항공용 서비스의 레이턴시는 25mH에서 60mH 수준입니다. 기존 대비 10배 이상 빠른 거예요. 타운로드 속도는 200Mbp를 넘기는 경우가 많고요. 비행기 이륙부터 착륙까지 커버리지가 끊기는 구간 없이 연결을 유지합니다. 태평양 한복판이든 북극 상공이든 상관없어요. 에어포스원 입장에서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베이징으로 날아가는 도중에도 국방부 장관이랑 화상회의를 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기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고 협상 전략을 비행기 안에서 다듬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번 베이징행 비행에서는 무역, 기술, 인공지능에 관한 실시간 조율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옆에 일론 머스크와 젠슨 황이 동승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대화의 성격을 짐작하게 해주거든요. 반도체, AI 인프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연결고리인 위성통신, 이 세 가지가 한 비행기 안에 있었던 셈이죠. 물론 에어포스원에 스타링크 붙이면 보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타당한 의문입니다. 단 에어포스원에 탑재되는 통신 시스템은 일반 소비자용 스타링크 안테나를 그냥 붙여놓는 게 아닙니다. 군 규격에 맞게 강화된 버전이고 기존 암호화 통신 인프라 위에 추가 레이어로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스타링크는 여기서 커버리지와 대역폭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그 위에서 국가 보안 등급의 암호화가 따로 이루어지는 거죠. 쉽게 비유하자면 빠른 고속도로를 놓은 건 스타링크고 그 위를 달리는 차에 두꺼운 방탄 유리를 끼운 건 군 보안팀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에어포스원만의 얘기냐? 아니에요. 이미 민간 항공시장에서 스타링크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와이 안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카타르 항공, 에어프랑스, SAS, 웨스트젯, 에어발틱, 에미레이트 항공이 이미 승객에게 스타링크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어요. 에미레이트는 지금 보잉 777과 에어버스 A380 전 기종에 스타링크를 장착하는 중이고요. 루프트한자는 2026년 하반기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상업 항공기 기준으로만 따지면 현재 2000대 이상의 항공기가 스타링크 도입을 약정한 상태예요. 프라이빗 제트 시장은 더 뜨겁습니다. 기업 오너나 전세기 회사들이 스타링크를 설치하면 비행기 안이 사실상 하늘 위 사무실이 돼버리거든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게 업계 공통된 얘기예요. 예전에는 장거리 출장은 생산성 제로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클라우드 작업하고 줌 미팅하고 4K 스트리밍까지 되는 환경이 되니까 그 공식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조종사 입장에서도 달라진 게 있어요. 스타링크를 통해 실시간 기상 데이터, 노트M, 이건 항공고시보라고 해서 조종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항공 공지사항이에요. 그리고 실시간 ATC, 즉 항공교통관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승객 편의를 넘어서 운항 안전과 효율에도 직접 영향을 주는 거예요. 스타링크가 처음 발표됐을 때 반응이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저궤도 위성으로 전 세계 인터넷을 깐다고 부자들 장난감 아니야? 군사 실험 아냐? 이런 시각이 많았어요. 실제로 회의론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대형 상업 항공사들이 줄을 서서 계약하고 있고, 미국 대통령 전용기에 올라가 있고, 전 세계 프라이빗 제트 시장에서 필수 옵션이 됐습니다. 상업 항공, 군용기, 민간 항공 모두를 아우르는 인프라가 된 거예요. 이게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게 사실 놀랍긴 해요. 이번 에어포스원 스타링크 탑재는 단순히 대통령이 비행기 안에서 유튜브를 더 잘 볼 수 있게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대 국가 지도자의 이동 중 지휘 능력이 위성 인터넷과 직결되는 시대가 됐다는 신호예요. 비행 중에도 통신이 끊기지 않는다는 건 분쟁 지역 상공을 지날 때도 신호 방해가 들어올 때도 기존 시스템이 흔들릴 때도 백업으로 작동할 수 있는 레이어가 하나 더 생겼다는 의미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이번에 한마디로 이걸 다 확인시켜줬어요. 참 그답다 싶기도 하고 동시에 이게 뉴스가 된다는 것 자체가 스타링크가 이미 얼마나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T3에서 이 뉴스를 가져온 건 단순히 스타링크 광고 대신 보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술이 인프라가 되는 과정, 그 속도가 요즘 얼마나 빠른지를 같이 체감해보고 싶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 계속 따라가 볼 테니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이랑 알림 설정 눌러두시면 빠짐없이 챙겨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